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 전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 저녁입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정치개혁을, 국회개혁을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고영주 대표가 내놓은 23가지 실천 공약과 함께 검찰의 정말 부모님 같은 대선배님한테 찾아와서 겸손하게 조아리면서 한 수를 배워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만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영주 대선배의 전략대로 국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한다라면은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에는 아마도 단 한 명도 그 당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어제 여러와 같은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댓글이나 반응을 봤을 때 이 나라에 유일하게 썩어서 봉건적인 수준도 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개혁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너무나도 뜨겁고 강렬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와 같은 국회의원의 186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폐지하고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며 국회의원들의 수입도 절반으로 잘라버리고 보좌관 수도 절반으로 줄이고 이런 모든 특권을 폐지하자는 정치개혁 의견을 이미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그거보다 더 혁신적이고 더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개혁을 해줄 것을 믿으면서 오늘은 제가 다음번 4월 10일에 있을 대한민국의 총선거는 반드시 미중 간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과 반드시 함수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정세를 여하히 보고 판단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이 되겠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미르 시스템이 전자2 개표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Chief Officer of Strategy and Security, 그러니까 전략과 보안 최고 책임자라는 에릭 쿠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릭 쿠머가 지금 언론에 나와서 지금 뭐라고 그 당시 언급을 했냐면요, 이 절대로 선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라, 도널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내가 보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조지아, 그리고 아리조나, 미시간, 그리고 위스콘신, 그리고 네바다, 이런 지역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의거해서 최종적으로 조 바이든이 그 표를 많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대통령 취임식 장면을 살펴보면 그 이전에는 워싱턴 모니먼트와 반대편에 국회의사당 정반대편에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즉 리플렉팅 풀을 비워놓고 나머지 지역까지는 전부 다 대통령 취임식 날 축하 인파로 운집하곤 했었는데 사람 대신에 성조기를 그 워싱턴 모니먼트 주변 그 광장 그쪽에다 꼽아놓고 몇 명 참석도 안 하는 아주 해괴망측한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미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선거 유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 당시에도 그 썩은 손가락이라고 한 아들 헌터 바이든이 사용했던 그 컴퓨터가 수리를 위해서 맡겨졌다가 거기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던 내용들이 이미 신고가 됐었습니다. 끔찍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제 입으로도 형언하기가 힘든데 그 내용 중에 가장 한 가지만 뽑으라 그러면요, 이 아들 헌터 바이든과 아버지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오바마 정권 시절에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대략 한 2천만 달러를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뇌물을 받은 국가를 살펴보니까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로부터 받았던 뇌물 액수가 2천만 불을 뛰어넘는 아주 해괴망측한,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대략 5,400개의 조 바이든 명의로 쓰여진 그 이메일들이 조 바이든 이름이 아닌 가짜 이름, 거짓말로 활용이 되면서 아들을 앞장 세워서 뇌물을 받고 부정축제를 해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이제 미국에 공공연하게 모든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극명하게 2016년도에 조 바이든과 질 바이든 부부의 소득을 살펴보면 39만 6천 달러에 불과했는데 그 이듬해가 되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요 1659만 6천 달러 정도로 현저하게 이것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많은 재산이 한두 배도 아니고 두세 배도 아니고 수십 배가 증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부정축제에 의해서 이와 같은 돈을 벌어들였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서론을 왜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지금 미중 간에 펼쳐지고 있는 전쟁은 비단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산 물건을 사오지 않는 이런 그 무역 전쟁을 떠나서 갖가지 무기 시장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곡물 시장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에너지 시장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그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과 부패와 거짓말과 거짓 선전선동이 중국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의 정보기관과 미국의 군부 쪽에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현재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매우 진하게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요, 문재인 씨가 2022년 대통령직을 떠나기 불과 한두 달 전에 1월 말쯤 됩니다. 그때 그 육덕진 아주머니를 모시고서는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 3개국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특히 주목할 일은 이집트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집트에 있는 통신회사
오라스콤사가 북의 전 지역에 통신망을 설치를 하고 핸드폰 전화기를 보급하는 그런 통신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으로부터 가져가야 될 돈이 한 6억 달러 되는데 김정은이라는 놈이 그 6억 달러를 주지 못하겠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받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측에게 너네가 좀 우리를 대신해서 대납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는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피땀 흘려서 벌은 그 2조 원이라는 그 엄청난 금액을 당시 기재부 장관 대신에 봉준규라고 하는 수출입은행장을 대동시켜서 바로 EDCF와 같은 대외경제 협력 자금을 이용해서 물경 2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이집트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2조 원 가운데 그 돈을 가지고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우리 한국산 장갑차 등등을 구매를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요, 이 2조 원 가운데 북쪽의 저 거짓말 국제 테러 범죄 집단이 갚아야 되는 6억 달러, 대략 한화 8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2조 원 가운데 8천억 원은 북으로, 그러니까 북에서 이집트에 갚아야 될 돈이죠. 그 돈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문재인 씨라는 사람이 이집트에다가 그 돈을 대납해서 갚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간땡이가 얼마나 부었냐 하면은요,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근본 동기가 이 한국의 암호화폐가 몰래 세탁이 되어서 북으로 갔다는 이 사실을 제가 밝히기 위해서 저의 얼굴과 실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됐던 것처럼, 이 문재인 씨와 그 문재인 씨를 따르고 있는, 즉 평양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문재인 씨와 함께 북한이 이집트에 갚아줘야 되는 6억 달러를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암호화폐는 이메일로 보내고 받고 하면서 그 종적을 추적을 피할 수가 있지만, 이 달러, 미국의 달러가 다른 나라로 갈 때는요, 서울에서 카이로로 송금한다고 했을 때 바로 카이로로 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뉴욕을 한번 거쳐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 수반이라고 했던 문재인 씨와 당시의 경제 강요들, 또 우리 수출입은행이 모두가 연합해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해외로 몰래 반출을 했고, 그 돈이 최종적인 도착점은 북에 김정은이한테 간다라는 것을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미국의 연방정부 측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문제는요, 단순하게 무슨 표를 몇 표 더 받고 덜 받고, 뭐 지역구에서 253개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느냐, 이런 것도 산술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요,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해온 문재인 씨에 대한 구속 기소는 고사하고 그에 대한 조사조차 착수하지 않은 것이 미국의 정보기관과 미국의 강성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군부에게 이미 노출이 되었고, 이것을 인지한 미국의 군부나 정보기관에서는 과연 윤석열 정부가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국가를 진정으로 미국과 혈맹 국가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큰 지금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10월 10일 날 국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체 서버도 아니고 대략 5%에 해당하는 서버를 조사한 결과 그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라 31.5라고 하는 그야말로 처참한 확인 기록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뭐 사전 투표의 허술함은 뭐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이 가장 중요한 선거인 명부조차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정원의 전문 요원들이 밝혀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또 다시 총선거에서 투표가 진행된다면 투표하는 국민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개표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음을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년도 4월 5일 6일 양일간의 사전투표를 하고 나서 10일날 본투표를 한다 한들 그 어떤 투표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진실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난주에는 1140명이 넘는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용산 삼각지 전쟁기념관 앞에서 삭발식까지 거행하는 정말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삭발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염원, 국민들의 열망을 끝끝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이 나라의 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행정부 내에서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섬기고 공경해야 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확고부동한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하지 않는다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가다가 서서 죽고 죽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죽을 수도 없는 매우 어려운 진퇴양난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미국에서 이 더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요술방망이와 같은 이런 소위 투표기, 소위 전자투개표기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 개발을 해서 중남미 국가에 보내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사건 사고가 났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선관위를 퇴역한 사람들의 제2의 직장으로 인천 송도에 세계 선거 연맹인가 하는 아주 희한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투자를 하면서 전자투개표기를 이 성남 판교에 위치하고 있는 미르라는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개도국에 특히 아프리카나 우리 아시아 지역이나 아니면 중남미 지역에 수출하는데 그 수출 대금은 ODA라고 하는 그 개발 원조금이 있어요. ODA를 통해서 전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니카라구아에 수출했다, 이라크에 수출했다, 민주콩고에 수출했다 했을 때 그 돈을 민주콩고나 이라크나 니카라구아에서 이 미르 시스템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외 협력 재단이라는 코이카라는 재단이 있어요. 그 코이카에 ODA 자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100% 이런 한 장 손해보험 없이 미르는 챙겨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억의 돈을 지금 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과연 그들이 판매했던 미르가 제조 생산해서 판매했던 그 전자투개표기로 인해서 지금 어딥니까? 그 스탄 나라 중에 하나인 한 곳에서도 키르기스탄인가요?
그렇고 또 이라크도 그렇고 심지어 그 민주 콩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에서는 그 모든 전자투기 배기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렸죠. 필리핀에서도 사고가 나서 전혀 이제 한국의 이런 투개표기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남미의 니카라구아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거짓으로 점철되고 거짓으로 조작을 하는 이런 전자투개표기를 왜 계속 생산을 하려 할까요? 이것은 각각의 국가가 처해 있는, 즉 독재 권력들이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합법적인 방편으로 도구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와 같이 결점이 있는 투개표기를 외국에 수출하고 동시에 이 나라에서의 총선거 이런 데서도 이 기계를 도입한다. 이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법대 동기생이라고 하는 김용빈이라는 전직 판사가 그 선거 관련해 중앙상임위원인가로 임명이 됐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건대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앞으로 사전투표제를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전자투개표기를 더 도입하고 예산을 더 늘려나가겠다 그러는데요. 그야말로 판사 출신이라 그런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삼척동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판사를 역임했다고 하는 김용빈이라는 아저씨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요. 사전투표제에 바코드가 쓰여져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QR코드가 좀 쓰여지고 있죠. 그런 것이 어떠한 부정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또 투표용지를 어떻게 생산해서 들어가는지 그리고 사전투표에 있어서 투표를 한 다음에 개개인들의 그 정보 보호를 위해서 몇 명이 다녀갔는지 그 모든 기록을 지워버리는 이런 해괴망측한 사전투표제. 그 사전투표제를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입법하기 위해서 살라미 전술을 통한 7차, 8차의 야금야금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법령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굳이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틀씩이나 사전투표를 하고 당일 투표는 놀러가게 하는 이와 같은 현행 제도는요, 불합리해도 너무 불합리하고 부정직한 측면을 따져보면 정직함이라는 것은 일도 없는 그야말로 더러운 선거 방식이 되겠습니다. 프랑스나 대만처럼 투표를 하고 바로 그 투표함도 투명한 투표함을 만들어서 투표란 그 자리에서 바로 손으로 일일이 감시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개표 감시원으로 이제 역할이 바뀌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개표를 함으로써 가장 두터운 신뢰도를 얻게 될 수 있죠. 그게 바로 대만이나 프랑스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리적이고 좋은 방식을 놔두고 안 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관리는 왜 그걸 계속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과거 우리 중앙정보부, 저의 고향집입니다. 안전기획부 국정원을 거쳐서 오면서 매번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등 주요 간부직에 있던 사람들은 국정원하고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나 그곳에 사무총장, 사무차장 했던 사람들은요, 특별한 정보기관과의 유대관계를 갖고 있죠. 특히나 임좌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임좌순이라는 사람이 선거 관련에 있으면서 그 사람은 그 어떤 학문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에요. 고시를 봐서 무슨 성관위에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야심이 컸죠. 배고프고 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 특히나 천출인데도 나도 국회의원 하고 싶고 나도 장관 하고 싶고
이런 그 지나친 세속적인 욕심이 과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반드시 사고치게 돼 있는데, 이 임좌순이라고 하는 사무총장 출신의 상임위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나요. 제가 선관위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이렇게 더러더러 제가 개별적인 질문을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임좌순과 그 이후로 있었던 상임위원들이 하나같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서 불합리한 지시를 하고 의심을 살 만한 그런 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일선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보통의 선관위 직원들은 다 알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무슨 뭐 국힘당에서 무슨 개혁을 한다 어쩐다 해도요, 선관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현재의 불합리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이 투개표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내년도에 이 국민의 염원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국힘당의 그 대표를 정말 부모도 못 알아보는 그 인간 쓰레기 개차반을 국민의힘에 무슨 젊은 피라고 당선을 시켜놨더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그 당의 대선 대표로 된 윤석열 후보에게 그야말로 개꼬장을 부리고 그야말로 정말 버릇없이 윤석열 후보에게 맘먹겠다 그러면서 무슨 비밀 주머니를 갖다가 3개를 풀어준다 어쩐다 해가면서 아주 교만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철없는 녀석의 광란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국힘당은 그런 개망나니들을 쓸어내지 못하고 척결하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한심한 시민단체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정당도 아닙니다, 이것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잘 생각하실 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가서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하고 그야말로 짐승, 쓰레기, 걸레만도 못한 것들을 그 당의 후보자로 내세웠을 때는요, 무슨 선관위의 시스템이 무슨 전염되고 외부로 해킹되고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그런 걸레, 쓰레기, 양아치보다 못한 것들을 후보자로 지금처럼 내놓는다고 하면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선관위 시스템이 부정이 되었든 안 됐든 1차적으로 그런 걸레 쓰레기들을 후보자로 내놓는다 하면은 그쪽은 그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돕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고용주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이고 청렴한 정직함을 기본으로 하는 그 정당의 정책을 피게 되면은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존의 현역 의원들은 다 뛰쳐나가겠죠. 자연스럽게 국내힘이 지리멸렬하고 폭파될 겁니다. 깨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들의 검찰 수십 년 선배되는 고용주 자유민주당 대표님을 찾아뵙고 저희들을 좀 도와주세요 하면 고용주 대표가 도와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과거 노무현 씨도 자기가 속해있던 당을 깨버렸죠. 깨버리고 열린 우리당을 만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먼저 깰 의지가 없더라도요,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국힘당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워하지만 빨리 SOS를 고용주 대표에게 연락들을 해서 제대로 된 정치개혁, 국회 개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90% 넘는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줄 겁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도 개혁을 못한다, 그러면 정말로 곤란하죠. 그러니까 서울법대 나오고 특수부에서
20여 년을 갖다가 칼을 다듬은 조선 제일검이라 하더라도 양심과 정직함과 겸손함에서 비롯되지 못하는 개혁이 될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검사 생활을 해왔다고 본인도 스스로 자부를 할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결함은 뇌물도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다, 묵시적 부정청탁이다라는 법전에도 없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방에 쳐놓은 원죄가 박영수와 윤석열 사단과 함께 그 특검팀에서 일했던 그 업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주신 마지막에 절체절명의 반성과 회개를 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 앞에, 역사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회함을 올바로 보여준다라면 한동훈 씨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대통령 후보로도 바로 수직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무슨 사람 몇 명 바꾸고 무슨 정부의 정치 보조금 계속 받아가면서 세비도 꼬박꼬박 월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계속해서 받아 챙기도록 한다 하면은 그 당은 폭파될 겁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목숨을 걸고 이번 개혁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가 그룹들을 뽑으실 때 제대로 된 전문가를 뽑으십시오. 제대로 된 전문가. 최근에 중소기업 청장을 관두고 나와서 무슨 뭐 서초 갑으로 갈까요? 서초 을로 갈까요? 뭐 분당 갑으로 갈까요? 분당 을로 갈까요? 그쪽에 가면 내가 될 수 있을 텐데 마치 영부인과 무슨 특수관계 있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그 여자가 하나 있죠. 그 이름도 언급하기 싫습니다. 왜 이름이 성은 이씨인데 그런 거 한심한 그 쓰레기 걸레 수준도 안 되는 애들이 제가 그 관계되는 부서에다가 확인해 봤더니 그 일하는 수준도 형편없더라고요. 어쩌다가 비례대표 또 이전에도 한번 하고 이번엔 또 장관까지 하다가 누구한테 줄을 잘 서서 이쁘게 보였는지 또 그런 자들을 공천한다면 국힘당은 없어져야 될 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매서운 매의 눈으로 국힘당이 여하히 개혁을 해 나갈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상황에서 이 개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미중 간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미중 간의 전쟁 이것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의 원군이 누가 될지를 반드시 사리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미리 노티스 해주면 도널드 트럼프 쪽하고 우리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현재는 미국의 바이든 민주당 정부이지만 별도의 다른 라인으로 플로리다에 있는 마라라고의 도널드 트럼프 측하고 연계선을 맺고 그 연계선을 통해서 미국과 함께 진정한 혈맹 관계를 유지해서 향후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최전선의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그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국제 정세를 올바로 파악 못하고 헛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하게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영어도 곧잘 한다고 하고 또 미국 사람들하고 이미 친미 반중의 이미지를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현재 우리가 이 선거 시스템이 국정원에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허술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미국의 정보기관과 가장 밑바닥서부터 철저한 그 협조 관계를 구축을 해서 동시에 같이 그 팀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디서 해야 되죠? 바로 국가정보기관이에요. 그 정보기관이 미국의 FBI가 됐든 CIA가 됐든
NSA가 됐던 어느 정보 조직이 됐든 간에, 물론 국방정보본부인 DIA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정보 협력, 영어 몇 마디 짓거린다고 정보 협력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함과 담대함, 그리고 슬기로움과 용기가 있어야만 그런 그 비밀리에 진행하는 정보 협력이 공작적인 차원에서 격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출신이고 미국의 뉴욕 남부지청 검사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미 라인을 총동원해서 국제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슬기로움과 지혜가 더욱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총선에는 가장 우리의 그 시스템 자체를 침범에 들어올 그런 악당들은요, 바로 북조선입니다. 북에서 양성해 놓은, 그것도 우리의 돈과 자본으로 양성해 놓은 해커들이죠. 그들이 북의 대남 공작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우리 선거 관리 시스템을 해킹할 것이고, 동시에 중국에서도 무지막지한 해킹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중국과의 인터넷 접속망을 끊어버리고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고 있는 LG U+ 같은 회사들은 절대로 선거 관리 시스템에 도입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발 바라건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내 문제 플러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시스템 문제 플러스, 미국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특하고 슬기로운 머리를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본인의 어깨 위에 젊음과 패기도 있겠지만 또한 더 나이가 많고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신 주변의 선배님들과 어른들을 찾아 배우면서 보다 더 지혜로운 처신을 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누구? 고용주 대선배님을 찾아뵙고, 선배님, 우리가 당을 중심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체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현재의 자유민주 시스템을 유지하고 더욱더 부국강병할 수 있는지, 그 첩경은 너무나도 쉬운 곳에 있으니 꼭 고용주 대선배님을 찾아뵙고 고용주 대표님의 지혜를, 경륜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지금 새로운 비대위 인선 작업을 하고 머리가 지금 굉장히 아플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곳에, 선한 곳에, 정직한 곳에 잘 활용을 해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비대위원장으로, 그리고 그 임무를 잘 완수하고 그 이후에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보다 더 격상된 다른 위치에도 갈 수 있으니까 꼭 이번에 비대위원장의 책무를 잘 완수하시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과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저녁에 보내드리는 내년도의 총선은 반드시 미중 간에 현재 진행 중인 이 전쟁을 꼭 거울로 삼아서 입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또 북과 중국 공산당을 염두에 둔 그들의 침략과 해킹을 막아내야 되는 선거 관리 시스템에서도 심대한 문제가 있음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모든 그라운드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대비를 하자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부디 잘 할 걸로 믿습니다. 잘하지 못하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자리가 바로 그대의 무덤이 될 수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